안녕하세요. 백세건강주치의 닥터실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60세 차모 씨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요. 얼마 전 독감에 걸려 기침을 하다가 골절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척추는 체중의 5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한편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1세 안모 씨는 최근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이 덜 녹은 길을 걷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척추뼈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골절 후유증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뼈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을 흔히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골절이 생기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골다공증이 진행돼 척추 압박골절로 키가 줄어든다거나 허리가 점점이고 허리 통증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호전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질병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분을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고정민 교수팀이 40세 이상 남녀 1729명을 조사한 결과 체내에 저장돼 있는 철분의 양이 적정 범위보다 많으면 골밀도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골밀도가 저하되는 속도가 남성은 78.5%, 여성은 34.1% 더 빨랐는데요. 철분이 골밀도 감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체내 철분 농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골절 위험이 5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빈혈 때문에 철분 치료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철분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음식을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소변으로 나올 때 칼슘까지 배출되도록 하는데요. 이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사골 국물을 자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골은 뼈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다른 음식에 비해 칼슘이 특히 더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이 사골 국물을 자주 먹으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많아져 원래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골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밖에 커피와 탄산음료, 땅콩 등도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와 흡연도 골밀도를 낮추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다면 꼭 금연을 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흡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뼈로 무기질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요. 뼈의 노화를 촉진해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뼈가 부러졌을 때 잘 붙지 않게 됩니다. 음주 역시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술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술을 자주 마셔서 혈관이 좁아지면 뼈로 가야 할 영양분과 산소가 차단돼 뼈세포와 조직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일일 칼슘 권장량은 700mg입니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 전후 여성이라면 800에서 1500mg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혈중 칼슘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 긴장도가 올라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일일상 한 섭취량인 2500m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도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데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한골사학회가 권장하는 비타민 D 하루 섭취량은 800IU입니다. 칼슘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하루에 두부 한 모, 치즈 2장, 견과류 1줌, 우유 2잔 중에 하나만 챙겨 먹으면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콩, 생선, 고기, 계란, 달래, 귤, 미역, 멸치 등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멸치는 뼈에 좋은 칼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다만 멸치는 칼슘 함량은 높지만 칼슘 흡수율은 약 25%로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멸치를 먹기 전 햇볕에 한 번 더 말리면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까지 농축되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치즈가 우유보다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치즈 속 칼슘은 뼈 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트도 뼈 건강에 좋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중에는 당 함량이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선택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칼슘은 녹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요오드 등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까지 풍부한 시금치가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높더라도 흡수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보다는 브로콜리를 섭취해주는 것이 뼈 건강에 더 좋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배가량 많고 비타민C, K 등이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칼슘 흡수량을 높여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을 차단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역의 칼슘 함량은 시금치의 25배에 달하고 우유보다 1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점심 식사 후 1분에 100m를 걷는 속도로 30분 정도 걸으면 좋습니다. 뼈는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 골밀도가 유지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생활하는 우주인들은 골밀도가 50%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골감소증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뼈의 중력 즉 몸무게가 실리는 걷기 운동을 하면 팔을 제외한 발과 척추의 뼈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걷기 운동은 골다공증 감소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뼈의 강도를 높이는 운동도 좋습니다. 줄넘기, 계단 오르기와 같이 뼈에 힘이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워 바르게 앉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자세가 기우뚱하면 뼈의 한 부위만 압박을 받아 변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뼈에 좋은 음식들을 즐겁게 섭취하고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들 꼭 실천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